자, 17페이지 한번 보죠. 제2절. 무슨 변동이 있죠? 권리 변동의 의 및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의 부분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세 가지 중에 법률 관계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거 어떨까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야타. 야타 해봤어요? 우리 미소씨? 안 해봤겠네. 성현 씨는? 실장님은? 안 해봤어요? 우리 상기 형님은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홍대 뭐 친구가 거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거기 카페를 하고 있어서 차가 좋아요. 그래서 차가 좋아서 오늘 야타 한번 해보자. 야타 그래. 지나가다가 야타 그러면 타는 거. 이거는 야타 그러면 무슨 관계일까요? 여기에다 써요. 이거는 호의 관계라고 그래. 호의 관계. 이건 법률 관계가 아니면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탔는데 차가 사고가 났어. 그때는 법률 관계로 편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칙 호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법률 관계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법률 관계로 편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술 한잔 하자. 너 그러네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인간관계라고 그러잖아. 인간이 안 됐다라고 그러잖아. 근데 법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법률 관계예요.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해줄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 논술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법학과 논술 문제. 콩이 큰 게 하나가 있어. 미소 씨, 그러면 남편하고 나눠 먹을래요? 아들하고 나눠 먹을래요? 그게 뭐라고요? 콩 한 조각 있는데 누구랑 나눠 먹을 건가? 법적으로. 남편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자식하고 나눠 먹어야 돼요? 남편하고. 그게 법적이야.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고요. 자식은 교육시킬 의무밖에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정확한 정답이야. 연적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 법률 관계와 또 부인과 관련돼서는 법률 관계지만 자식은 교육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식하고 나눠줄 의무가 없다라는 거야. 누구하고 나눠먹어야? 남편하고 나눠먹어야. 이게 법률 관계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의 부분 이제 쭉 한번 미소 씨가 읽어봐요. 사람이 공동 생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범 중 강제력을 띠지 않으며 법이 아닌 도덕이나 종교, 관습 등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인간관계라 한다. 쭉 계속 읽어봐요. 2. 그러나 복잡한 생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없는 비법률 관계인 도덕, 윤리 관계와는 달리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관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법률 관계. 여기에다 법률 관계에다 줄쳐놔요. 아까 법률 관계 그러면 아까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법률 관계거든. 그럼 계속 읽어봐요. 가로 3번. 3. 이러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이며 법률 관계의 변동은 결국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초래한다. 자,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 이게 법률 효과로 아까 판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의 형태, 법률 효과 줄쳐놓고요. 그러면 법률 효과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첫째로 발생, 변경, 소멸 줄쳐놔요. 근데 요즘은 책을 하나도 잘 못 읽으니까 그러면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이 된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 써봐요. 그래서 이제 득실 변경이라고 그러거든. 득실 변경. 이게 득실 변경이야. 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형태로서 득실 변경으로서 1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그러니까 1번, 큰 1번. 취득. 그러면 가로 1번에 무슨 취득이 있어요? 원시 취득 줄쳐놔요. 취득은 두 종류 있어. 원시 취득과 뒷장을 넘겨봐요. 자, 선계 취득이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 봐봐요.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제가 건물을 신축해서 그러면 권리하자를 선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소 씨가 저한테
주택을 하나 팔아서 제가 승계가 되는 거잖아. 그게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승계 취득은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1번에 줄쳐놔요. 동그라미 1번에 이전적 승계와 뭐예요?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그러면 봐봐요. 거기 위에다가 항상 기본서를 읽을 때 맨 위에다가는 이전의 의미를 좀 써놓으라고. 이전이 뭐냐? 이전이 뭘까요? 우리 법학에서 맨 위에다가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래. 주체의 변동. 주체의 변동. 자,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가 변동될 때 이전이라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요거 인이라고 써요. 인. 우리 법학에서는 인이야. 인. 그러면 우리 미소 씨, 그러면 인에는 누구 있어요? 법인, 개인. 그래.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인, 법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하면 사람이 아니라 법인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요. 그러면 주체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전적 승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전적 승계.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등기법은 뭐가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두 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 그래서 거기다 묶어봐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자, 특정 승계라는 것은 매매, 교환, 정역 이런 게 대표적인 특정 승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속 줄쳐놔봐요. 포괄 승계, 상속. 상속은 뭐예요? 포괄 승계야. 조심해야 돼요. 상속은 포괄 승계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자, 상속은 원시 취득이다. OX. X예요. 상속은 승계 취득이 돼. 상속은 꼭 원시 취득처럼 느껴진다고. 상속은 무슨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 중에서 이전적 승계면서 포괄 승계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잡아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승계 취득, 이제 취득에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좀 다음 주에 외워야 돼요. 자, 취득은 두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이 있어. 승계 취득은 또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그러면 이번에 설정이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설정적 승계 옆에다 써놔봐요. 개념을. 자,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함은 설정이라고 그래.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함은 설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야, 소유권 이해의 권리야. 이해의 권리. 그러면, 자, 지상권은 그러면, 자, 미소씨, 지상권은 소유권이 아니야? 아니죠. 그럼 지상권을 설정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역권을 설정한다. 전세권을 설정한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하면서 타인 물건이어야 돼. 타인 물건. 타인 물건이어야 돼. 그러면 타인 물건을 최저로 원칙은 뭘까요? 자, 타 물건이라고 그래. 타 물건에 설정하는. 자기 물건에는 설정하는 것은 설정이 아니야. 설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잡았으면 이런 걸応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테스팅을 해놔야 돼. 자, 봐봐요. 자, 여기 오면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자, 닭도리탕. 들어보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일본어죠. 일본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닭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닭닭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닭닭은 이제 닭도리탕. 지방에는 지금 닭도리탕으로 쓰고 있지만 서울에는 뭐예요? 닭도리탕이라고 안 써. 뭐라고 쓸까요? 닭볶음탕.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닭도리탕이 아니야. 그러니까 도리라는 것은 요건 가금류로서 일본말로서 닭닭탕이 되는 거야. 닭닭탕. 그래서 앞으로 뭐라고 써야 돼요? 닭볶음탕. 닭볶음탕.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닭도리탕 하면 이제 MZ 세대들이 아니야. 닭볶음탕 이렇게 이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뭐 만약에 이제 우리 미소 씨 자녀분이 영어를 가르칠 거 아니야. 자, 시소는 영어예요, 국어예요?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쌍경님? 예. 시소. 시소 아시죠? 예. 뭐예요? 영어예요, 한글이에요? 이걸 안 읽었습니다. 미소는 영어 같죠? 저거 뭐예요? 시, 보다, 소,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현재, 과거. 그러니까 시소라는 것은 뭐 본다, 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미소 씨가 뭐예요? 자녀 교육할 때, 야, 시의 과거가 뭐게? 그러면 시소, 여기서 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거는 과거고, 이거는 현재형이거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건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소라는 것은 요거는 뭐예요? 영어야. 그러면 애들한테 친근감을 영어를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이제 적어와요? 일단은, 자, 초등학생이라면 차 이름을 싹 한번 적어오라고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 것도 괜찮아. 무슨 말, 폰이 뭐예요? 조랑말이죠. 그렇죠. 소나타 그러면. 소나타는 별의 뭐예요? 형용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차 남바를 적어오라고 해요. 차 이름을 적어오라고 그래. 차 이름 적어오면 뭐라는 거예요? 전부 영어 공부가 더 잘 되는 거야. 영어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를 좀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 재미있어야 돼.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지 뭐 재미없으면 이건 뭐 공부가 됩니까? 의미가.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원리 원칙을 따져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자, 설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읽어봐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를 창설한 거. 그러면 유치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설정한다. 자, 임대차는 어때요? 임대차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면 임대차를 설정한다. 그렇죠? 설정한다는 말을 써줘요. 자, 그러면 이제 쌍경님 봐봐요. 응용력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소유권 설정 등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성현 씨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미소 씨. 설정하는 게 아니니까 없습니다. 자, 여기 앞에 뭐라고 써놨어? 소유권이죠. 설정한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면 이 말은 소유권 이해 권리 등기라는 소리잖아.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유권은 설정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야. 소유권은 뭐라는 게 이전 등기를 쓰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안기사유를 이런 원리 원칙을 따르면 안기사유가 팍 줄어든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설정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그러면 자기 물건이 아니라 뭐예요? 타인 물건. 물건에만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외워야 돼. 자, 취득에는 언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변경으로 가니까 그러면 2번에 변경 찾아봐요. 권리의 변경 찾았어요? 네. 이거는 잘 안 외워져. 안 외워지니까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넣어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래서 주, 내, 작에다가 동그라미를 딱딱 쳐봐요. 밑에 가서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그래서 앞으로 주, 내, 작이라고 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내용의 변경은 뭐예요? 자, 양과 질. 그러니까 우리는 가성비가 뛰어날 수 있도록 양보다 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럼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뭐가 있다? 질적 변경이 있다라는 거야. 양, 질 이렇게 해서 외우더라도. 자, 그러면 다시요. 그러면 주체의 변경은 배웠죠. 주체가 바뀌었을 때 주체 줄 쳐라요. 내용의 변경은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우리가 잡고요. 특히 양적 변경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거기 밑에 물상대의라는 게 있어. 물상대의 찾았어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질적 변경. 미소 씨가 한번 읽어봐요. 질적 변경, 권리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질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 거기에다 줄 쳐놔요. 물상대의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물상대의는 별표 하나 해놓고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책을 읽으니까 물상대의가 뭔 것 같아요?
느낌. 물건이 금전으로 바뀌는 것. 금전으로 바뀌는 것.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물상대의 한번 쓰고. 자, 물상대의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자,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요 세 개에서만 우리 민법의 시험에서는 요 세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을 때 물상대의가 발생해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자, 그러면 미소 씨, 자, 우리 토지가 만약에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서 뭐가 튀어나와? 네? 뭐가 튀어나와요? 수용금이 튀어나오잖아. 수용금. 물건이 수용금으로 바뀌었죠. 이게 읽어봐요. 무슨 대의다? 물상대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어제 우리 여기 학원에 보험 들어놨어요? 안 들어놨어요? 보험 들어놨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 뭐예요? 오후배상입니다. 오후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가다가 넘어졌죠?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보험금 받아서 드리면 되거든. 그러면 치료비도 다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다 보험에 들어놨어요. 또 화재가 나면 화재보험이 나올 거고 대인배상은 1억 정도 나와요. 1억 정도 나와서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게 화재죠. 요즘 화재죠. 그래 화재보험이 다 들어놨습니다. 혹시 수강생 공부하다가 화재가 나면 빼도 박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 보험을 제가 다 들어놔서 공적보험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건물이 보험금에 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어놔서 뭐가 튀어나와요? 보험금이 튀어나오죠. 읽어봐요. 그래서 보험금, 수용금은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대의? 물상대의야. 그럼 물상대의는 어디에서 발생해? 멸실, 훼손, 공용징수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다. 그럼 멸실에서는 보험금이 튀어나오죠. 무슨 금이 튀어나와? 수용금. 이게 무슨 대의다? 물상대의야. 요걸 원인으로 해서만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쌍기 형님 이제 앞으로 탄탄대로로 갈지 이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실장님부터 임차 보증금에도 물상대의가 발생한다. OX. X 좋아요. 미소 씨. X. 쌍기 형님. 나는 O 하겠습니다. 자, X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물상대의는 여기에서만 발생하거든. 멸실, 훼손, 공용징수만 발생하거든. 그럼 임차보증금은 멸실도 아니요, 훼손도 아니요, 공용징수도 아니잖아. 그럼 임차보증금은 물상대의가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시험 이게 이제 이거로 가게 한 과정이야. 그래서 물상대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물상대의는 아주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물상대의 원인은 여기에서만 발생한다. 읽어봐요.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서 이렇게다 동그라미 쳐놔요. 뭐라고 동그라미 쳐놔요? 멸해공에다 동그라미. 멸해공에서만 발생해. 멸해공에서.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임차보증금은 뭐예요? 미소씨. 멸실도 아니죠. 훼손도 아니죠. 공용징수도 아니죠. 그럼 뭐예요? 물상대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제를 그러니까 앞으로 요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해석할 수 있도록 딱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럼 물상대의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자,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자, 3번은 이제 작용의 변경이라고 있어요. 자, 작용의 변경은 자, 우리 쌍기 형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권리의 효력 변경을 말한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또는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은 1순위가 있으면 2순위가 있어요. 1순위 저당권, 2순위. 1순위가 뭐에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 그래서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작용의 변경이야. 작용의 변경. 근데 이제 작용의 변경보다는 특히 그 밑에다 예를 하나 써놓을래요? 자, 임차권. 임차권은 아직 채권 물건에 대해서 안 배웠죠. 일단 임차권은 채권이야.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임차권이 등기가 돼. 등기가 되면 물권화 경향이 있어. 계기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채권이 물권화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계긴다. 속된 말로 계긴다. 이게 뭐라고 그래?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러나. 그러면 이때 등기는 뭐예요? 바로 작용. 자,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함으로써 계기는 힘이 생겨. 그게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때 등기는 무슨 요건주의 등기다?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용의 변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소멸을 한자로 본집 뭘까요? 상실이죠. 그러면 지구 밖으로 사라진 걸 뭐라고 그래? 절대적 소멸. 줄잖아요. 절대적 소멸. 자, 그러면 봐봐요. A가 민수 씨가 저한테 집을 팔아서 그러면 지구 밖으로 사라진 게 아니죠. 그러면 무슨 소멸일까요? 상대적 소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소 씨가 절대적 소멸 읽어보실래요? 절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멸실에 의한 권리의 소멸, 혼동, 소멸시효 등이 그 예이다. 네, 혼동 동그라미 잖아요. 혼동이 또 시험에 자주 출제해요. 자, 상대적 소멸 읽고 마저 설명하죠. 미소 씨가 읽어볼래요? 상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만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매매로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그래서 상대적 소멸. 그럼 매매는 상대적 소멸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혼동, 그거는 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맨 위에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자고. 올해는 다들 잘하네요. 페이지도 잘 따라오고. 올해 공통점이 다 있죠. 이름이 다 독특하고 이름이 이뻐요. 성현 씨는 김성윤 검사장 아세요? 근데 사진 찍은 게 나왔던데? 김성윤 씨하고. 이성윤. 이성윤. 예. 어떻게 아세요?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책을 사봤는데. 그래서 사인도 받았구나. 한 사촌인간인가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 꿈이 콘서트 때 갔어요. 국회의원 이성윤 씨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길래 친척인가 저는 그래서. 그래서. 구미시장도 나왔어요. 구미시장님께서도. 자, 그러면 이제 혼동이에요. 자, 혼동이 뭘까요? 어떤 사람?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혼동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혼동이라는 것은 봐봐요. A가 B한테 이제 용어 정리는 되겠네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뭐부터 잡아야 돼? 거기에도 한번 써봐요. 자, 이 3W를 잘해야 돼. 3W. 자, 3W. 항상 책을 읽을 때 3W를 알아야 돼. 첫 번째 1번 써봐요. 후. 두 번째는 핫. 그 다음에 세 번째 Y.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합치면 용어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민서 씨 영어 잘하니까 후. 누가. 그러면 우리가 법학에서는 이거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체. 그렇죠. 주체로. 자, 화선 뭐예요? 화선 무엇을. 이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우리 법학에서는 객체라고 이야기해요. Y, 이거는 목적이라는 거야.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법학은 주체가 누구고, 객체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그러면 우리 학교론의 목적은 뭐예요? 효율성과 행평성.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A가 이제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놨어요. 요거 이제 쓸 필요 없이 1억은 전세금이죠. 누가 누구한테 설정해줬어요? A가 B한테. 그러면 요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 요 사람은 읽어봐요. 전세권자. 그렇죠. 권자가 되는 거야. 권자. 누가 설정자고 누가 권자인지도 모르고 책을 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결론적으로 주인. 요거는 세입자. 그래서 제가 3월 3일 날 제주도로 가고 제주도에 잠깐 가요.
아마 3월 3일이 무슨 요일이죠? 그때 3월 3일이. 한번 달력 한번 봐볼래요? 아마 그때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일 거야. 화요일, 다행이네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제주도 갔다가, 저기 부산은, 제주도에서 어디로 오는 게 제일, 항공, 누가 쉬려고 제주도. 갔다가 어디 먹었어? 그러니까 구미로 넘어와야 되니까. 무슨 얘기야? 대구공항이 있어요? 네. 네, 대구공항에서 내려야 되겠네. 그러면 대구공항에서. 바로 그때 일찍 와서, 그때 왜 제주도에 가냐면, 국토교통부 교육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교육하러 갑니다. 공무원들 교육하러 가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그래, 초콜릿 사다 줄게요. 사올게요. 그래서, 1년에 한 2번 내려가요.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오늘 전반기 3월 3일 날. 3월 3일 날 잡혀 있더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시간 좀 많이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시간은 많이, 여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배정을, 저는 요거에 따라서 민법하고 특히 공시법과 관련돼서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걸 우리가 강의하러 날아갑니다. 거기 국토교통부 교육장이 거기 있습니다. 3월 3일 날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채권적 전세. 요거는 전세감. 차이점은. 이거는 등기를 전제로 해. 등기가 안 된 전세권을 채권적 전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전세권 사기는 발생할 수가 없어. 왜?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사기가 발생한다? 채권. 요거. 읽어봐요. 뭐라고 그래요? 전세 사기라고 그래. 이야기하지. 전세 사기라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뭐예요? 앞으로 채권적 전세도 뭐예요? 다 등기하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가가 보조해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등기 비용만 보조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전세 사기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전세 사기 방지 교육을 또 시키거든. 그러면 사실 제가 공무원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전세권은 등기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있죠? 등기만 해주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기가 발생할 수 없어. 그러면 등기만 해주면 거예요. 근데 건물주는 다 누굴까요? 높으신 분. 국회의원들이 다 건물주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여전히 전세 사기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요번에 전세 사기가 나온 게 요번에 누구예요? 공무원이잖아. 요번에 엊그제 발생했잖아. 집 40채 해가지고 뭐예요? 경찰 공무원이었잖아. 경찰관이었잖아. 경찰관인데 요번에 뭐예요? 전세 사기 발생할 보증금 떼어서 날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세권은 뭘 전제로 한다? 등기. 요거는 등기 안 된 전세. 그래서 제가 꼭 한번 물어보면 저 이렇게 전세권에 살아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등기 됐냐? 안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적 전세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주체 발전했어요. 요거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억짜리야. 집이 3억짜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 집을 사버렸어.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근데요, 전세권은 사라져. 그걸 법률 용어로 읽어봐요.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는 거야.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고 산다는 게 있잖아. 이게 바로 혼동이야. 그러면 전세권은 요거 사라지는 걸 뭐라고 그래? 혼동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 사람한테 두 개의 권리를 전제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럼 어디가 커요? 소유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용수익 처분. 전세권은 사용수익. 어디가 커? 소유권이 커져. 그러면 전세권은 전제할 필요 없다라는. 이게 바로 뭐 읽어봐요. 혼동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혼동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사라지는 것. 이걸 뭐라 그래? 혼동이야. 근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요거 뭐예요? 분필, 소유권이죠. 이게 되게 비싸. 25,000원짜리예요. 이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프라티틱스 하니까 이게 달아요. 이건 우리나라 게 아니라 이건 프랑스제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과거에 원장님하고 한번 싸운 적이 있어. 팔이 많이 아파가지고 저보고 이걸 써래. 그러면 이건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죠. 그때 팔목이 갔을 때야. 그래서 원장님하고 한바탕 한 적이 있어, 명일동에서. 그러면 나는 이거 쓴다. 장초 쓸 테니까 원장님이 단초 쓰세요. 그래, 단초 쓰세요. 그때 그래서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려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비싸요. 25,000원짜리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혼동이라는 것은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 혼동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여기까지 이제 민법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외울 게 있어. 자, 봐봐요. 오늘 외우는 거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그러면 항상 책을 읽을 때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딱 외워야 돼요. 법률효과는 원인, 법률효과는 결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효과는 뭘로 기착이 되죠? 바로 득실변경, 즉 법률관계로 기착이 돼. 그러면 득실변경은 취득. 취득은 몇 종류? 2개. 승계취득과 원시취득.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변경은 잘 안 외워지니까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주, 내, 작.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이렇게 이제 잡아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린터 활용법을 가르쳐 줄게요. 자, 그러면 1페이지 가봐요. 자, 그러면 법률관계 찾았어요? 법률관계가 미소씨 뭐예요? 인간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법률관계란 법에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아까 호의관계, 인간관계, 법률관계를 설명을 했었죠. 프린트 1페이지 맨 앞페이지. 자, 찾았죠? 자, 권리의무 찾았죠? 자, 권리의무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죠. 근데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권리의 분류는 재산권 주잖아요. 자, 그런 거는 안 나오지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 이런 게 대표적으로 권리의 분류로서. 자, 그러면 권리의 발생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그럼 발생은 몇 개가 있어요? 2가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나와야 돼요. 그러면 승계취득은 몇 가지? 2가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 목차를 보고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이전적 승계는 뭐예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자, 거기에다가 이쁘게 자기가 살을 붙여서 오라고.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은 주, 내, 작.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딱이 하면 아까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도록 목차를 숙지해 놓고. 자, 권리변동의 원인, 법률사실 써봐요. 법률사실 옆에다. 법률사실 옆에 있죠. 법률사실은 그 옆에 줄 쳐놓으면 되겠네. 뭐라고 써놨어요? 자, 미소씨가 읽어봐요. 개개의 사실. 법률요건은 원인, 효과는 결과. 그래서 다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 있어야 돼.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 숙제는 자, 그러면 몇 페이지부터? 20페이지부터. 자, 42페이지까지. 한번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도전을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하도 현대사에서 책을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책 읽어주는 민법 교수. 이렇게 이제 명명을 그렇게 얹혔어요.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음 주 숙제는 자, 19페이지부터 자, 몇 페이지까지? 42페이지까지 한번 쫙 잡아서 체크를 하나 해오라고. 체크를.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그러면 집에 가서는 샤프로 연필로 줄을 거고, 그러면 이제 수업 들을 때는 뭐예요? 빨간 볼펜으로 좌쪽을 대가지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한번 자기 읽는 관점하고 저하고 읽는 관점이 맞아 떨어지는지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42페이지까지가 몇 문제 출제되느냐? 자, 몇 문제가 출제될 것 같아요?
자, 세 문제가 출제돼.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다음 주에 숙제니까 한번 읽어와서 딱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요거는 들고 다니면서 뭐예요? 자기가 살을 좀 붙여 나갈 수 있도록 깨알같이 쓸 수 있도록 요약집을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법은 요 정도. 그래서 이제 1시간 더 우리 공시법은 체계만 잡아주고 오늘 수업을 마칠까 생각 중이에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